되돌려주는 마법 같은 여행. 내딛는 걸음마다 숨겨진 이야기들로 가득한 곳. 도레미파소도시로. 오늘은 예천에서의 하루살이.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금당실 전통마을에서 시작했다. 물에 떠있는 연꽃을 닮았다 하여 금당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통마을. 7.4km의 긴 돌담길이 사색을 즐기기 좋을 것 같아 숙소를 이곳으로 선택했다. 고즈넉한 전통 가옥들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이어서 하루의 시작이 정말 설레었다. 나는 마을에 있는 근처 전통가옥 카페에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거는 직접 만드신 오란다래요. 그리고 밤빵하고 초코라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책자들은 예천 관광문화 관광 홍보물 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가 그 홍보책자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여행길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초간정이랑 그리고 소백산 하늘자락공원이랑 삼강주막 회룡포 이렇게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가볼 곳이 정말 많아요.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금당실 전통마을에서 시작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꽃에 갖고 가요. 오늘은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첫 목적지로 향했다. 여기가 금당실 송림이라는 곳인데요. 2006년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해요. 100살, 200살 정도의 나무들이 900여 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는 곳이래요. 멋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초간정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4분, 6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곳인데 1582년도에 지어진 정자라고 하는데 중간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불타버리는 바람에 몇 번을 거듭해서 재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동 운부군옥을 저술한 곳이기도 하고 특히 계곡 절벽 위에 정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풍경이 너무 멋져서 오늘 이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다 왔다. 여기가 또 이렇게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곳이래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뭐라고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와, 여기 계곡 진짜 멋있어요. 초간정은 유형문화재 제475호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대동 운부군옥을 저술한 조선 중기예학자 초간 검문회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심신수양을 위해 1582년에 지은 정자이다. 후손들이 관리하며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고 특히 빼어난 경관이 인상 깊은 곳이었다. 와, 이런 곳에서 책을 집필하면 진짜 어떤 느낌일까요? 책이 정말 술술 잘 써질 것 같은데. 초간정 바로 옆에는 이렇게 계곡이 출렁다리도 있었다. 와, 이렇게 풍경을 보니까 왜 이곳을 선택을 해서 이곳에 정자를 짓고 또 집필을 했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자, 이제 하늘자락 전망대로 이동해 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초간정이 진짜 너무 멋있고 좋았어요.
저런 곳에 저런 정자와 계곡이 있다니 정말 국내에는 숨겨진 멋진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백산 하늘자락공원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 18분 정도 가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산길을 달릴 것 같네요. 오, 벽화 이쁘게 그려놨다. 뭔가 드라이브 코스로 되게 좋은 코스일 것 같아요. 금계곡도 많이 폈네요. 그냥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면 나와요.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그렇게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하다고 하는데 한번 즐겨보러 가겠습니다. 다 온 것 같은데요. 여기 약간 그 느낌인데, 정령치 느낌인데. 어디? 오, 저수지 엄청 크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위에 전망대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로 올라가야 전망대에 갈 수 있습니다. 아, 덥지만 한번 가봅시다. 소백산 하늘자락공원은 해발 730m에 위치한 공원으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소백산 백두대간의 모습이 장관이었다. 공원에는 어림호라는 호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있는 호수는 처음 보는 풍경이어서 마치 소백산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전망대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 이야, 이렇습니다. 뻥 뚫린 전망을 바라보니 한낮의 더위가 어느 정도 가시는 기분이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그렇고 잠시 쉬었다 가기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충분한 휴식 후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았다. 제가 소도시 여행을 준비하면서 첫 여행지를 어디로 정할지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제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더워지는 6월이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고 맑은 물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다가 예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천의 이름을 풀어보면 단술래와 샘천이다. 물이 좋은 곳이라 그런지 막걸리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했다. 예천에는 3개의 강이 합쳐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삼강 주막마을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바이크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삼강 주막마을로 시간여행을 가보려고 한다. 삼강 주막,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야, 뭐야? 아, 이 느티나무 되게 오래된 거라고 하던데. 삼강 주막마을은 민속문화재 제134호로 낙동강, 내성천, 금천이 합쳐지는 곳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날이 되면 나룻배가 하루에 30번 넘게 왕래했던 곳이었지만 1942년 대홍수로 인해 일대에 있던 건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주막만 남게 되었다. 2006년 마지막 주모 유옥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방치되다가 새롭게 옛 모습대로 복원하였다고 한다. 주막 건물 뒤에는 수령 약 500년 이상의 회화나무가 서 있어 옛 정취를 더해주었다. 500년대 회화나무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옛날에 나루토와 주막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했었는데 당시 이 돌을 들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값이 정해졌다고 해요. 제 품값은 얼마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작은 거 들었어? 이건 안 들려. 제 품값은 이 작은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쉽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추전과 잔치국수를 먹어보기로 했다. 정말 시간여행을 온 것처럼 주막 곳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저는 부추전이랑 잔치국수 주문했어요.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뭐 휴대폰 가지고 뭐를 이렇게 만지는 게 있었어. 여기가 삼강 주막입니다. 이 건물이 1900년 무렵 건축되었대요. 지금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여기 원래 주모였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2007년 예천군에서 그 방치되어 있던 주막을 1억 5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싸지 않고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주막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아담한 방이네요. 옛날엔 여기서 막걸리도 먹고 그랬겠죠? 여기는 부엌입니다. 되게 복적복적했을 것 같네요. 아, 이게 외상장부래요. 벽에다 이런 표시를 해서 외상을 기록을 하던 그런 흔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여기 뱃사공 외상장부가 있고 또 한편에 일반인 외상장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유옥현 할머니 외상장부가 있고, 이게 뭔 차이일까요? 할머니 외상장부는 진짜 엄청 커요. 와. 비록 막걸리는 맛보지 못했지만 아주 멋진 시간 여행이었다. 이제 회룡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룡포 전망대에 가고 있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회룡포 마을이 이렇게 낙동강이 휘몰아치는 회룡포 마을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망대에서 멋진 전망을 보고 그 다음에 회룡포 마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 이야. 와, 진짜 푸르르다. 하늘도 좋고. 과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회룡포 마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예천을 여행하면서 가장 기대하던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으려나? 저 안쪽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방통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쪽 왼쪽으로 가는 거구나. 오, 여기 커브가 심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가면 장안사라는 절이 있어요. 223개의 계단이 있대요. 거기를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는 여기서 한 6분 정도 걸려요. 아, 얼마 안 걸리네요.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 사장님께서 있는 곳이 우리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네. 그죠? 한 50m 올라가면 장안사가 있어요. 네네. 장안사 여기서 다시 요 계단으로 요래 올라가면 요가 해령대가 제일 전망대라요. 아, 네네. 여기 가면 요 안내도에 있는 그림과 같은 전경이 펼쳐져요. 아, 회룡대로 가야 돼요? 예, 좋기는 해령대. 용포대? 용포대야. 아. 여기가 제일 전망대라. 여기 가시면 훨씬 더 이 전경이 더 잘 보여요. 근데 오래 걸리겠네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젊으니까 20분, 40분 하면 돼요. 안 되겠다. 안 되죠. 이게 훨씬 좋아요, 보기. 그래서 뭐 요만 저거. 이 회령포는 저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으니까 영월에 가면 맞아요, 가봤어요. 한반도 면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거기에 가면 거기에 한반도 지형 가도 거기 물돌이라 사실. 물돌이는 안동 하회마을처럼 물이 돌아가는 곳이에요. 아, 네네. 요 돌아가는 요 하늘색이 여기 물줄기인데 네. 이 저 내성천이라요. 내성천? 요 내성천은 봉화 선달 우리하면에 있는 선달산에서 발원해서 거기를 거쳐서 요 영포를 350도를 돌고 다시 요 꺾어서 얘가 요 내성천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장안사는 신라 경도강 때 운명조사가 창건한 사찰로 13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고찰이다. 우연히 숨은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진짜 조금만 올라오니까 아까 말해주신, 여기가 아닌가?
여기 장암사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뭔가 보일 것 같아요. 아, 더 올라가야겠네요. 근데 벌써 힘들다. 더 가볼게요. 아니, 이제 시작점이었네요. 계단이 223개인가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오르는 길 구석구석에 멋진 글귀들도 있어 힘들지만 나름 위안이 됐다. 여기 계단 이름이 행운의 계단이래요. 전망대 근처에는 사랑의 자물쇠가 있었다. 왜 이곳에 사랑의 자물쇠가 있게 된 걸까? 여기서 저 산을 바라보면 산이 하트 모양이래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운데 보면 하트가 이렇게 있죠. 너무 귀엽다. 여기 오셔서 이 비룡산의 전기를 받아가시면 연인들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바로 해룡대 전망대 있거든요. 바로 가볼게요. 내성천이 감싸고 있는 회룡포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가을 동화의 촬영지이기도 한 회룡포 마을은 내가 봐왔던 비슷한 지형의 여행지보다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도 비를 맞으며 풍경을 감상할 만큼 정말 너무 멋있었다. 역시 여행의 하루 정도는 비가 와야 색다른 풍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나의 여행 철학이 오늘도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4, 5월에는 여기 유채꽃이 가득 핀다고 하더라고요. 5월에는 청보리, 4월에는 유채꽃이 만발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다. 순간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정말 이 순간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저 아래 아까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던 뿅뿅다리도 있네요. 저게 첫 번째, 두 번째 뿅뿅다리, 그리고 저기가 첫 번째 뿅뿅다리인가 봐요. 마지막으로 회룡포 마을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잠시 소나기가 내렸다가 이제 좀 그친 것 같네요.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무지개도 보고, 역시 여행을 할 때는 하루 정도는 비가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색다른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전국 일주 때처럼 뜻밖의 선물을 또 받고 갑니다. 이 근처에 뿅뿅 다리를 건너서 회룡포 마을을 한번 둘러보려고 가고 있어요. 제1 뿅뿅 다리. 뿅뿅 다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제1 뿅뿅 다리, 제2 뿅뿅 다리가 있어요. 제2 뿅뿅 다리는 회룡포 전망대에서 17km, 41분 정도 걸리고, 제1 뿅뿅 다리는 한 6km 정도, 6분 정도 가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형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회룡포 마을은 명승 16호로 지정된 육지 속의 섬이다. 120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으로 현재 경주 김씨 일가의 집성촌이며 20가구 정도가 거주한다고 한다. 여기 이렇게 구멍이 퐁퐁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퐁퐁다리였대요. 비가 오면 여기에 빗물이 퐁퐁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퐁퐁다리였는데, 회룡포 마을을 취재하러 온 한 기자분이 주민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름을 퐁퐁이 아니라 뿅뿅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재밌어서 뿅뿅다리로 불린다고 합니다. 뿅뿅다리를 건너보았다. 뿅뿅다리의 이름은 원래 퐁퐁다리로 옛날에는 대나무로 만든 다리였지만 장마철 물에 자주 휩쓸려가 현재 공사용 철제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예전에 한 기자가 마을을 취재하다 다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주민분께 다시 이름을 물었더니 퐁퐁을 뿅뿅으로 잘못 들어 현재 뿅뿅다리로 불리게 되었다는 재밌는 유래가 있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고 아쉽지만 짧게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여기서 오징어 불고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깨끗하게 해치웠다. 자, 이제 숙소로 가볼게요. 자,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저 식당이 백종원의 삼내천왕이랑 뭐 여러 TV 프로그램에 나온 식당이더라고요. 저의 소감은 감칠맛 있고 불맛이 많이 나는 게 맛있었어요. 여기가 신간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신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와서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와, 여러분 개구리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이 공간을 진짜 가득 메우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하늘에는 별이 가득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조명만 빼면 제가 지금 우주 속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좋다. 아니, 저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계속 구경하고 있거든요. 이 예천이라는 곳이 저한테 되게 생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딜 여행하고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의외에 정말 멋지고 인상 깊은 곳들이 많아서 놀랐고, 여러분들도 꼭 예천으로 여행을 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전국 일주를 하면서 각 도시들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도시를 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소도시 프로젝트를 이번 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작은 도시들도 각각의 멋진 곳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이제 앞으로의 소도시 프로젝트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상 밖의 보물을 얻은 듯한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주막 가서 막걸리를 못 먹어서 아쉬웠었잖아요. 근데 슈퍼를 가니까 삼강 주막 막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고 한 통 사와봤습니다. 오늘 한 잔 마시고 꿀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강 주막 막걸리입니다. 먹방 유튜버처럼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삼강 주막 막걸리고 안주는 가볍게 과자 준비했습니다. 예천의 맛을 한번 진하게 느껴보면서 예천에서의 하루살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막걸리를 잘 흔들어주고 탄산을 이렇게 좀 눌러서 빼준 다음에 짠! 맛있다. 맛있어요. 여러분, 맛동산에 왜 이 음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다들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밀가루 반죽 시 반죽에게 음악을 들려준대요. 끝! 찐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안녕. 이렇게 예천에서의 하루살이가 저물어 갔다.